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은평구가 고양은평선에 신사고 개혁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사동곡의 사거리 일대입니다. 봉산 터널이 뚫린 이후 고양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창릉 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지옥에서 살아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은평선에 신사고 개혁을 신설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봉산 터널에서 충암고, 녹번역, 은평터널 방면으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습 정체의 심각성을 알기나 하느냐. 신사 고개역을 만들면 신사 1, 2동에 집중적으로 더욱 심화될 교통 유발 요인을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으로 상당량 흡수 분산시켜 상습 정체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양은평선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지구 교통대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입니다. 은평구 세전역에서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이어집니다. 은평구는 2019년 창릉 신도시 교통대책이 발표된 이후 30만 주민 서명, 신사고개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발표된 고양은평선 노선계획엔 신사고개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표정속도 미충족,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이 이유였는데 은평구는 표정속도 검증 용역을 실시하는 등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신사고개역 신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평구가 대광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고양은평선 표정속도 분석과 사전 타당성 조사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제2의 김포 골드라인을 막기 위한 혼잡도 재분석과 세전력으로 집중되는 이용 수요 분산을 위해 신사고개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은평구의 입장입니다. 현재 고양은평선은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승인 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안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사고개역을 신설하려면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평구가 제출한 의견을 국토부가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는 올해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36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신청을 받습니다. RFID 기반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는 음식물 폐기물을 투입하면 배출량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기기입니다. 설치 대상은 은평 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종량기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101곳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509대를 설치했습니다. 12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인근 주민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1차 합동 감식을 통해 배터리 폭발에 의한 화재로 추측하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 구제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대부 광고 피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전문위원과 조사관,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 방안과 함께 법률 구제에 나섭니다.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는 지난해 291사건의 불법 대부업 상담을 통해 5억 6,800만 원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하면 떠오르는 곳 서울 동대문일 텐데요. 동대문 패션 산업의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건비 탓에 침체기를 맞은 성북구 봉제산업. 지자체의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딜라이브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한 2002 월드컵.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때 입었던 붉은 티셔츠. 바로 성북구 장위동의 봉제 공장에서 제작했습니다.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조금 끝날 줄 알고 특수라는 건 이제 생각은 안 하다가 8강,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장기간 되면서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간 티셔츠. 하지만 그 영광은 길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특수 효과가 끝나자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젊은이들은 봉제업을 기피하게 됐고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는 빨랐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21살에 올라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냥 했는데 미싱도 자주 고장나고 일하는 것도 좀 많이 불편했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노동력산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봉제 산업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계시니까 많이 이제 못 오고 이제 해마다 주는 거 외국에 가서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국내에도 생산하는 일감이 많이 줄잖아요. 대안 마련이 시급했던 성북구 봉제 산업. 2021년 기준 성북구 제조업체는 3,10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67%인 2,100여 개가 의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성북구는 서울자치구 가운데 종로구와 중랑구에 이어 봉제 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성북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패션 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봉제업체 지원 의지를 확고했습니다. 또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한 200여 업체가 했고요. 올해도 76개 업체가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 성북구 지자체에서라도 좀 더 해서 성북구 봉제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패션 섬유 봉제협회. 협회 아래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와 패션 봉제 지원센터,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능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설립 취지는 같습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패션 의류 산업, 인력 교육, 양성,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자족 기능이 미약한 성북구. 성북구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봉제업을 꼽습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 봉제 관련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한 손정미 대표. 센터에 있는 최첨단 장비를 접한 후 아예 성북구로 이사했습니다. 특종 장비 있고 공용 재단실에서 무료로 재단해 주시고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비싼 장비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센터는 인재 양성 교육도 합니다. 강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봉제 전문가. 그가 전해주는 생생한 창업 경험과 노하우는 제2의 봉제업체 대표를 꿈꾸는 MZ세대 박선영 씨에게도 의지와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들의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신 분들,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셔서 애로사항이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고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구 봉제협회는 현재 협회 공동 브랜드를 런칭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봉제업체의 90% 이상이 강북권에 집중된 만큼 타구와도 봉제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북권의 거의 한 80% 이상 90%가 현재 좀 존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고가 장비를 집적센터 권역별로 만든다든가 판매를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 시장을 더 확대해서 침체에서 벗어나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봉제산업. 성북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패션 봉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앞으로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선표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김포 서울 통합특별법이 제발이 됐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지난 9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911건으로 신고 기한이 20일가량 남았지만 전월 거래량의 92.8%에 도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구가 지난 11일 기준 388건이 신고돼 이미 6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노원구와 강북구, 동작구와 도봉구 등 강북과 비강남권 지역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지난 10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시작해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역을 지나는데요. 2015년 9월 착공해 약 9년 만에 개통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8월 별내선 의정부 연장을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의정부시 역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8호선 연장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천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인천의 연도별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 2020년 2,430대에서 2021년 5,667대로 2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11,900대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953대, 올해 1월에서 7월 2,607대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연차보다 비싼 가격과 지속적인 구매 보조금 감소, 충전 불편과 안전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준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구매 보조금도 줄였습니다. 당초 14,939대 전기차가 신규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917억 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자 지난 6월 확정된 제1회 추경 예산에서 6,958대분인 540억 원으로 37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전기차는 46,697대로 전체 차량 대수 174만 3,821대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 차량 손해담보 처리 신청이 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집계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 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 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했으며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 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당 보험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일단 이들 피해에 대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